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일에 보내드리는 송국권의 혼술입니다.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거의 충격적인 투표율이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사전투표율이 20.6%를 기록해서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았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장 높아서 민주당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왜 고무되어 있었냐 하면은 이 대선 때도 원래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크게 밀리고 있었는데 막판에 투표장에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몰려가면서 0.7%포인트까지 따라 붙었던 그 기억이 있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니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었는데, 자, 본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을 받을 만한 그 정도 일인데, 자, 오후 4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투표율, 사전투표까지 다 합한 투표율이 45.4%입니다. 절반도 채 투표를 안 했죠. 이제 일반 유권자 투표가 6시까지니까 2시간 남아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 7시 반까지 하니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아직 45.4%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전체 투표율은 60점이고, 이 4시 현재 투표율 53.2%. 그런데 지금은 45.4%. 무려 같은 시간대에 7.8%포인트나 4년 전보다 투표율이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4년 전에는 전체 60.2%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50%대 여기도 턱걸이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 최고는 전남이 54.1인데 전남은 원래 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광주입니다. 광주도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 지역인데 33.6%, 광주가 최저입니다. 그리고 호남에 또 한 곳 전북이 44.4%. 이 평균에 못 미치죠. 전북조차도. 자, 격전지의 투표율을 보면은 경기도 지사 선거가 지금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김원혜 후보, 국민의힘 김원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했죠. 자, 여기 투표율이 44.7. 원래 경기도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면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대선에까지 출마를 했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 경기도 쪽에서 정치에 관심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접전 지역도 많이 있고, 자, 그런데 경기도에서 44.7, 그러니까 전국 기준 45.4, 평균 45.4보다 낮죠. 그리고 대전도 지금 접전지인데 44.3, 세종도 45.3. 이렇게 접전 지역에서 투표율이 평균보다 약간 낮은, 자, 그런 상황을 보이니 민주당으로서는 비상이 걸리는 것이죠. 계양구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죠.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한 계양구를 보면은 지금 투표율이 50.1%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치죠. 인천에서도 전체 계양구가 1위입니다. 그렇지만 50.1% 이 정도 투표율로는 이재명이 지지층을 완전히 끌어모으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기는 좀 난해한 그런 수치가 애매모호한 그런 수치가 지금 나온 것이죠. 자,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을 하고 확진자 7시 30분까지 하면은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출구조사가 상당히 정교하기 때문에 7시 30분 되면은 대체로 성패가 갈릴 텐데, 자, 지금 이 낮은 투표율 이것이 딱 나오니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 결집의 마지막 사활을 걸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대선 때 막판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아서 그나마 0.7%까지 추격을 했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지만, 그래, 우리에게는 견고한 지지층이 있어. 막판에 투표장으로만 몰려가면 돼. 그래서 계속 투표 동료 활동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직결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첫 번째는 우선은 지금 대선 피로감이 거론이 됩니다. 대선 피로감. 대선 때 그렇게 이재명이
어렵다, 진다 이렇게 해서 대거 지지층들이 몰려갔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성공을 하지 못하고 정권을 5년 만에 내줬죠. 보수 진영에. 그래서 그 피로감이 대선 저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서 그런 피로감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우상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은 투표율을 보고 나서 대선에 지고 우리 지지층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선에 지고 나서 많이 힘들어서 투표할 의욕을 많이 잃고 있다는 보고들이 당으로 들어온다. 민주당 선대위에 각 지역에 써 있는 민주당의 이 선거 운동원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대선 피로감에 따라서 의욕을 잃어서 투표장에 안 간다, 이런 하소연을 해온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밀리고 있다고 해서 투표장에 몰려갔는데 정권 연장을 하지 못했죠. 성공 못한 거기에 대한 피로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대선에 또 졌는데, 정권도 뺏겼는데 지방선거 그거 그다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대선이 끝나고 지금 3개월도 채 안 돼서 또 투표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피로감이 쌓여서 의욕이 안 생겨서 투표장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가는 것이 이 투표율 저조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정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피로감도 있고, 또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연고도 없는 인천에 가서 출마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잡음을 일으키고, 김포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자괴감, 대선에 나왔던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밀어줬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그 사람이 또 본인의 개인적인 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연고도 없는 본인이 좀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인천에 가서 출마를 하는 이런 모습 보고 허탈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또 겹치는 악재들, 이것도 의혹을 떨어뜨리고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혹을. 박지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충돌을 한 문제나, 또 최강욱, 박안주, 이 성추문, 이런 것들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창피한, 민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에게 일방적으로 제압당한 김남국, 이모 발언, 최강욱, 한국 3M 이런 것들 TV로 중계되는 데서 다 지켜봤는데 상당히 제압을 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제압을 당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지지층들이 의욕을 잃었다,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광주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죠. 33.6%인데 전국 평균보다 무려 12%나 적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뭐냐? 지금 호남에서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전북도 낮죠. 전남은 전남은 제일 높기는 하지만 일단 광주를 놓고 보면은 이 광주 유권자들이 이 투표에 흥미를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표할 의욕을 잃었다. 그전에는 이 민주당의 몰표를만 몰아주면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죠. 근데 지금은 아예 민주당 몰표 이전에 투표를 할 의욕을 잃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그런 정서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들, 호남 출향민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죠. 그 민주당 지지층, 호남 출신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광주에서 최악의 투표를 보이는 이런 것처럼 수도권에서도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런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후 4시 상황은 민주당에게는 비상등, 빨간등이 켜졌고 국민의힘에는 파란등이 켜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7시 30분에 출구조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